안녕하십니까? 저는 윤호영 배대연조의 발표자 윤호영입니다. 학력검 소재 분사를 통한 포탄의 탄저부 학력 및 학력 개수 개선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로서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도 북한과의 군사적 적대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장비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며 산간 지형이 많은 지리적 특성,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 등을 극복하고자 많은 포병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포병 전력들이 전투 시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의 대포병 사격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충분히 먼 거리에서 지속 사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과거 포병이 사용하던 일반적인 포탄은 포탄의 후미인 탄저부가 주 유동 방향의 수직인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탄이 비행할 때 탄저부에 발생하는 웨이크 영역에서의 낮은 압력 분포로 인하여 포탄에 큰 항력이 가해집니다. 탄저부 항력은 비행 조건에 따라서 크게는 전체 항력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기도 하며 포탄의 사거리를 크게 감소시키는 주 원인이 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탄 후미를 배의 꼬리 모양처럼 디자인하는 보트 테일링 기법 이외에도 베이스 블리드라는 항력 감소제 분사를 통한 항력 감소 기법이 존재하는데,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베이스 블리드를 분사할 때와 분사하지 않을 때의 유동 양상을 비교하고 항력 개수가 얼마나 감소되는지 파악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전처리 단계입니다. 유동 해석을 위하여 포탄의 비행 조건을 결정해야 하는데, 실제 포탄은 발사 이후 고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목표 탄착 지점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발사 각도, 포구 초속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정 비행 조건을 강제로 부여해서 항력 개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전처리 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해석에 적용할 비행 조건입니다. 비행 속력은 마하수 1.5이며 압력과 온도는 표준 대기압과 실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과정으로 비정상 추대칭 유동, 온도에 따른 물성 변화를 고려하였으며 분사하는 베이스 블리드 가스는 연소 반응에 대한 지식이 없는 관계로 공기로 가정하였습니다. 포탄의 받음각과 스핀도 모두 0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석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스 블리드 분사 조건입니다. 이 또한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선행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직접 계산한 값을 경계 조건으로 부여했습니다. 연소 챔버 내의 초기 연소 온도와 압력을 각각 1500켈빈 1.03 atm으로 가정하였으며 분사되는 베이스 블리드 가스의 질량유량은 초당 0.045kg으로 가정했습니다. 또한 연소기 출구에서의 가스 압력은 웨이크 영역의 압력 예측값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고, 이를 통해서 얻어낸 베이스 블리드 가스의 연소기 출구 온도와 속력은 각각 1285켈빈 184.59m/s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필수로 고려해야 할 이론적 배경입니다. 대기 중에서 소리가 퍼져나가는 현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리의 전파는 대기 중의 기체 분자들의 연쇄적인 충돌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분자 간 충돌에 의해 진행하는 파동이 매우 약한 압력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가정하면, 이 파동의 하류 요동장 특성은 등엔트로피 과정을 통해서 변화하게 되는데, 파동이 진행하는 영역에 대해 검사체적 해석을 진행하면 분자 간 충돌의 진행 속력 A는 등엔트로피 과정에서 밀도 변화에 따른 압력 변화의 제곱근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유체역학에서는 중요한 무차원소 중 하나인 마하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앞서 정의한 마하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 방정식을 정리하면 스태그네이션 밀도와 원래 밀도의 비율은 마하수의 함수로 표현되고, 공기에 비열비를 대입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마하수가 약 0.3보다 커지면 스태그네이션 밀도에 대한 원래 밀도의 비율 차이가 약 5%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고, 이는 마하수 0.3 이상에서 유체의 압축성 효과를 무시하게 될 경우 얻고자 하는 결과에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압축성 유동 영역에서 마하수가 1을 넘어서게 되면 충격파와 팽창파가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충격파의 경우에는 압력 등의 유동 특성이 거의 불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초음속 유동 해석 시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격자를 생성하고 적절한 솔버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격자 생성입니다. 앞서 설명한 초음속 유동장의 특성에 유의하여 충격파 및 팽창파, 그리고 포탄 후미의 웨이크 발생 영역에 해상도가 높은 육면체 기반 정렬 격자를 배치했습니다. 또한 포탄 주변에는 경계층을 직접 부여하였습니다. 격자 생성 후 격자 상태를 점검한 결과 웨지 경계면이 평면이 아니라는 경고 문구가 발생하였으나 직교성이나 왜곡도 등의 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계면은 총 6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대기압 경계 조건을 부여할 Pressure Far Field, 웨지 경계 조건을 부여할 Front와 Back, 포탄 표면, 베이스 블리드 분사구가 있습니다. 솔버의 경우 앞서 설명한 유동장 특성에 맞게 소닉 폼 솔버를 사용하였으며
랜스 모델은 유선의 큰 곡률과 웨이크에서의 복잡한 유동에 적합한 리얼라이저블 K-엡실론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경계 조건의 경우 앞서 계산된 결과를 이용해 압력, 속도, 온도 경계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랜스 모델을 사용함으로 인해 추가로 정의되는 변수들은 저희가 임의로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오픈폼 튜토리얼 초음속 유동 예제에 사용된 경계 조건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온의 연소가스에 대응되는 항력감소제의 온도는 대기온도와 약 980켈빈의 온도차를 갖기 때문에 점도와 정압비열의 온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점도는 수더랜드 법칙, 비열은 잔하프 테이블에서 제공하는 개수를 이용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물성 변화가 연산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수치해법의 경우도 튜토리얼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연산 및 해석 결과입니다. 생성한 격자의 특성상 아주 일부 격자에서 코런트 넘버가 최대 1.6까지 기록되긴 했지만 평균은 매우 낮은 값으로 유지되었으며 연산 시간 간격은 5나노세컨드로 설정하였습니다. 해석 결과로서 항력감소제가 분사될 때의 항력계수는 0.159, 분사되지 않을 때는 0.318로 산출되었으며 이는 해석 종료 시간인 0.01초를 종점으로 0.002초 동안의 항력계수 값을 평균낸 결과입니다. 시간적인 한계로 격자 개수를 줄인 경우에 대해서만 격자 이동성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각각의 케이스 모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실제 포탄 사격을 통해서 얻어진 항력 계수와 비교 검증한 결과 항력감소제를 분사하는 경우와 분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상대 오차가 각각 9.14, 16.4%로 산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의 해석 결과상으로는 약 50%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실제 발사 실험에서의 개선율은 35.9%입니다. 다음은 해석 결과를 후처리한 영상입니다. 먼저 압력 분포 영상입니다. 속도장 및 유선 영상입니다. 온도와 밀도 분포입니다. 다음은 후처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왜 항력계수가 개선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포탄 후미의 유선 형상과 온도 분포를 살펴보면 항력감소제가 분사되는 경우 웨이크 영역으로 재순환되는 유동이 분사되는 항력감소제에 의해서 탄저부 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 앞부분에서 정체점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온의 항력감소제가 탄저부 표면을 채운 상태로 2차 재순환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항력감소제가 분사되지 않는 경우 웨이크 영역으로 재순환되는 유동이 그대로 탄저부 표면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압력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항력감소제가 분사되지 않을 때에는 탄저부에 약 3만에서 5만 파스칼의 압력 분포가 발생하지만 항력감소제가 분사되는 경우 고온의 가스가 탄저부에서 2차 재순환을 통해서 잔유하기 때문에 약 8만에서 9만 파스칼의 높은 압력 분포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산 결과를 바탕으로 탄저부에서의 압력 계수를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압력 계수의 정의에 의하여 유동장의 동압이 같을 때 압력 계수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기준 압력과의 압력 차이가 작음을 의미하는데 항력감소제가 분사되는 경우에 비해서 분사되지 않는 경우의 압력 계수 절대값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항력감소제를 분사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유동 양상을 비교해 보았고 그 결과로서 항력감소제를 분사할 때 항력계수가 약 50% 감소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결과는 비반응 유동에 대한 결과이고 연소 반응이 반응하는 반응 유동을 고려해야 실제와 더 잘 일치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이 점을 고려해서 해석을 진행해 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